자, 녹화 들어가나 보자. 녹화되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그럼 제 목소리도 다 녹화돼요?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네. 나중에 재방송 볼 때는 네 목소리 다 나오고 있지. 인사해도 돼요? 인사해도 되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녹음됐어요. 지금 이 목소리가. 근데 좀 마이크가 쓰면 이거 두 개가 있어, 이게 두 개가. 두 개가 하나는 이게 녹화되는 마이크고 하나는 이제 너네 웨이론으로 나가는 마이크라서 여기 들어와야 돼. 내 목소리만 정확하게 들릴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목소리 잘 크게는 안 들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오히려 유튜브가 더 깔끔하게 잘 들려요. 녹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오바. 82페이지. 알겠습니까? 크게 적어줄게요. 자,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 서구 열강의 침략과 대응. 자, 이 파트는 얘들아, 우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병인양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맞죠? 다 알고 있고 신미양요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워야 될 것이 좀 있긴 하지만 자, 이게 그냥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어떤 내정개혁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제 이건 외교정책입니다. 알겠나요? 외교정책. 흥선대원군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난 진짜 이 사람이라는 평가는 재평가될 가치가 있다고 봐. 우리는 맨날 쇄국의 어떤 화신, 쇄국의 대명사, 되게 보수 세력, 되게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생각보다 깨어있던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비록 그 사람을 갖다가 이런 병인양요, 신미양요 거치면서 외국과 처절하게 싸우려고 했던 사람으로 인식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드디어 서양 세력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866년에만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던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미 1850년 이전부터 이 당시는 영국이죠. 영국 배들이 조선 앞바다에 출몰을 하기도 하고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무력 충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게 될 이 프랑스하고는 최초로 이제 부딪힌 사건이죠. 프랑스와 우리가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언제 일어났기 때문에 병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시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병인양요 라고 부릅니다. 양요.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사태. 알겠습니까? 병인년에 일어난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라고 우리는 병인양요로 부르고, 알다시피 한 번 더 있었죠? 한 번 더 있었지. 이 전쟁은 우리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드라마, 얼마 전은 아니네요. 그래도 한 1년 이상 지났네요. 미스터 션샤인. 기억납니까? 그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기도 했었잖아요. 맞죠? 미국하고 싸웠지? 미국하고 싸웠던 무슨 양요? 두미양요. 맞아요. 양요. 신미년에 일어났던 서양 오랑캐들의 소요 사태. 신미양요.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 맞죠?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거의 고등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이 좀 건드려 줄게요. 알겠습니까? TMI일 수도 있고. 뭐라고?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진짜? 엄마랑 같이 들어도 좋은 현국고 한국사쌤. 뭐라고? 이게 왜 그냥 방송 데뷔할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코로나가. 내가 이거 방송용으로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막 작년부터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이래야 돼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 유튜브에다가 이게 다 공개하면은 조회 숫자 꽤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 날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뭐 그 공개하진 않습니다. 현국고 학생들을 위해서만 이게 부분 공개하는. 알겠어요? 이게 돈 주고도 못 듣습니다. 자, 보시고요. 일단 이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와 전쟁에 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청나라와 일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과 무역 관계 있었고, 맞죠? 공식적인 무역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뭐 무역을 허락해 준 관계였었고, 나중에 뭐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게 아편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무역과 관계된 게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항해 나갔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좀 뭐라 할까, 그 다음에 자원이 우리나라만큼이나 빈약하긴 해요. 일본도 사실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은이 굉장히 많았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뭐 문 닫아 걸고 외국과 무역한 적 없지만, 일본은 동남아 지역으로는 계속 무역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였고, 뭐 은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많이 거래됐던 일본의 상품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목적 가지고 서양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근데 우린 전혀 달라요.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 가진 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없고, 우리가 프랑스하게 싸우게 된 이유는 이거 종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1866년에 병인박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병인박해. 자, 다시 말하면 이 병인년에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 문제 때문이었는데,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한때는 뭐 개신교도 허용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천주교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가톨릭이죠. 가톨릭. 자,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를 갖다가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병인박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게 1866년에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일단 이 대원군 얘기 다시 돌아올게요. 이 승선대원군은 사실은요, 너네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부터 막 유교라든가 막 이렇게 침체해 가서 막 유교 이외에 다른 성리학 이외에 다른 모든 학문을 갖다 부정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은. 놀랍게도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야,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교다 해가지고 천주교를 금지하긴 했었지만, 알겠습니까? 이 흥선대원군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부대부인이라고, 영부 부대부인이었는데 그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천주교를 갖다가 처음부터 나쁘게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자기가 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 당시 조선에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열강들과 어떻게 교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려고 했던, 좀 마인드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배경에는 얘들아, 일단은 이 러시아의 접근. 기억나나?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청나라와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지? 그러면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되는. 네? 그래,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된 연해주가 바로 저 두만강 끝쪽이잖아요. 맞죠? 하구 쪽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에 연해주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면서 러시아인들이 막 월경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일단은 문제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접근 문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병인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병인 양요의 원인이니까. 알겠습니까? 조금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좀 알아두세요. 알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외우면 되게 지루하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조선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할 건가. 또 그 당시 대원군이 생각은 그랬다고. 이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천주교 신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 프랑스 신부님을 이용해가지고 프랑스와 교류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어떤 구상, 이런 것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가지고 탄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니까요. 흥선대원군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흥선대원군이 폈던 정책이 뭐였었어요? 대부분 다 양반들과 대결하는 정책이었잖아. 서원 철폐, 뭐 호포제 실시, 뭐 이러면서 하나같이 막 양반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다 다 타파해버리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반들과의 어떤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게다가 이렇게 천주교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양반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굉장히 엄청 안 좋게 보여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아무리 지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양반들하고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적을 두게 되면 힘듭니다. 권력을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이 프랑스가 이 흥선대원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조선이 뭐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흥선대원군이 선교사 이용해가지고 프랑스와 수교까지는 안 되겠더라도 이용해서 러시아를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구상은 정말 좀 허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어쨌든 그런 구상 자체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반들에게도 비판도 커지고, 게다가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청나라에서도 또다시 천주교 탄압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주변국이었던 청나라도 천주교를 갖다가 좋게 안 보는데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갑자기 바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천주교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갑자기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병인박해예요.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건데, 이 당시 죽었던 프랑스인이 몇 명이었냐면, 이 당시 12명의 프랑스인이 들어와 있었대요. 그 중에 9명 갖다가 처단해버립니다. 봤지? 난 천주교 그렇게 막, 우리나라를 갖다가 막 천주교 국가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양반들 봤지?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런 포스죠. 선교사 막 죽여버리고. 게다가 천주교 신자 6,000명. 무려 6,000명을 갖다가 처형합니다. 600명도 아니고 6,000명을 갖다가 천주교 신자를 갖다가 처형했던 사건. 오케이? 고마워. 이게 리액션 중요합니다. 리액션. 6,000명이야. 어쨌든 이게 병인박해예요. 알겠습니까?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은 1866년에 천주교 신자 6,000명 이상을 갖다가 처형시킨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9명이죠. 뭐 우리나라 사람 죽인 건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우리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병인박해 얘기, 절두산 순교비 이러면서 막 있긴 한데, 이 9명을 죽인 사건은 프랑스에도 알려지게 되고, 살아남은 2명이, 알겠습니까? 살아남았던 2명이 탈출해가지고, 그 당시 그 프랑스 함대가 있던 곳이 중국의 텐진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어딘지 잘 모르잖아, 당신들. 맞죠? 그냥 이따 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긴 그렇고. 텐진에 프랑스 함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었거든. 거기에 있던 배가 쳐들어와요. 이게 뭐다? 전쟁이야. 알겠습니까? 프랑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병인양요라 불러요. 자, 같은 해입니다. 1866년에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침입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해이긴 하지만 1차 침입이 있고 2차 침입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 프랑스인이 이때 7척이 쳐들어오거든. 프랑스 배가 7척이 쳐들어와요. 알겠습니까? 뭐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기습을 해가지고 프랑스인 2명을 갖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얘네들 뭐지?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는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1차 침입 때는 그렇게 끝난 거였고, 알겠습니까? 뭐 강화도, 양화진 이쪽이 좀 점령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프랑스 애들이 방심했다가 물러갔고요. 또다시 쳐들어온 게 또 2차 침입이에요. 2차 침입은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1200명 정도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요거 이제 가끔씩 물어보더라고. 문수산성이 누구? 문수산성. 산성에서 활약했던 한성근 부대. 맞죠? 한성근 부대가 활약하여 프랑스인을 갖다가 이때 27명을 갖다가 중상을 입혔대요. 27명. 그 27명이 뭐 별건가 싶기도 하고, 프랑스는 깜짝 놀랐겠죠. 얘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니까. 뭡니까? 양원수 부대가 활약했던 게 바로 정족산성이었거든요. 맞아요. 정족산성. 여기서 양원수 부대가
또 활약하여 프랑스에는 가다가 두 명이었던가? 야, 6명이구나. 6명 정도를 갖다 또 사살한 성과를 거둡니다. 뭐 27명, 6명, 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조선군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프랑스를 갖다가 격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결과. 일단 결과는 이 당시 주로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강화도 일대였습니다. 강화도 일대가 많이 큰 타격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강화도라고 하는 지역은 조선에서 가장 요새라고 알려진 곳이었거든요. 이 지역을 갖다가 털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북쪽에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면, 얘나요, 왜? 왜? 엄마예요. 아, 어머님께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너무 부모님까지 계시니까 이게 갑자기 학부모 공개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럼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자,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이 강화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쪽에서 천으로도 유목민족이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곳이라서 그렇게 막 약탈당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때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우리 그쪽에는 뭐 외교장각이라든가 우리나라 좀 보물들 같은 거 많이 숨겨놨던 곳이야. 근데 이걸 다 털리게 되죠. 알겠습니까? 외교장각을 갖다가 그때 보관하고 있던 의궤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고 지금은 일부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 돌려준 건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뭐 영구적으로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부를 이제 의궤를 볼 수가 있어요. 의궤라는 게 있어. 이제 막 조선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어떤 게 뭐 그림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은 돌아와 있지만 어쨌든 프랑스한테 뺏긴 유물들도 꽤 있었다는 거. 외규장각 유물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이런 일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양과 수교하는 게 뭐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더욱더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이 프랑스인들의 어떤 무도함, 알겠습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서양과는 조금 경계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죠.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서양 화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강화도를 갖다가 훨씬 더 이제 무장시켜 놓죠. 그 군사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어쨌든 서양 세력을 갖다 좀 더 경계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어떤 외교 방향은 틀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얘들아, 그 1866년 되게 좀 재밌는 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요. 요거 1866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이제 요 신미 양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인데, 1866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저 평양이에요, 평양. 막 전쟁 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알겠습니까? 전쟁 나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평양에 한 배가 찾아와요. 알겠습니까? 한 배가 찾아왔는데, 이건 미국 상선이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미국 상선인데, 이 상선의 이름이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 배였어요.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평양까지 이거 왔나 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친절하잖아요. 외국인들 와도 처음에 보면 헬로우 하면서 막 물도 주고 그런 친절한 민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도 얘들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 얘들이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온 이유는 뭐 필요한 물도 구하고 대동강 물 퍼먹으면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도 필요해가지고 정복하려고 온 건데, 근데 얘네들이 평양에 내려가지고 평양 군민들을 갖다가 막 약탈하고 해코지했나 봐. 그럼 어떻게? 가만둘 수 없죠. 그렇죠. 배 불태워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하지. 조용히 왔다가 그냥 가면 될 것을 거기서 약탈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둘 수 없죠. 이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1866년은 되게 복잡해요.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대동강이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배가, 이거 미국 배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신미 양요가 이것 때문인데, 이 미국 배인데 이 배가 대동강에 왔다가 불타는 사건이 있었고,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잊혀졌었어요. 그 당시에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좌초된 걸로 알고 있었지, 미국에서는.
근데 이 대동강이 이 평양이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가는 그 길목 같은 곳이에요. 그거 지나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그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이상한 배가 하나 불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알게 된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어디 가는지 막 찾고 있었지. 근데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서 보니까 이상한 불탄 배가 하나 저기 또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없어졌다는 이 상선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미국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미국은 이것 때문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병인 양료는 신미 양료는 그것 때문이긴 한데 근데 조선에서도 이 병인 양료 겪으면서 더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감정을 가진 것도 맞지만 이 서양 얘네들 진짜 안 되겠네. 부모님 계시니까 더 격한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안 되겠네 하면서 되게 열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186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오페르트 도플 사건이라고. 맞아요. 이 아름다운 전략과 계획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사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페르트만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젠킨스라고 이 사실 미국인도 있었어요. 왜 미국인은 빼고 독일에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 둘이가 젠킨스라고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같이 온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뭘 도굴했다는 거지 이거? 승선대왕 그 아빠 무덤. 그렇죠. 파더의 무덤을 갖다가 파헤친 사건이죠. 이거 왜 파헤쳤습니까?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약간 반항. 걔네들이 우리한테 반항을 왜 합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반항을 할 이유가 없잖아. 뭐하러 이거 무덤을 파헤치고 난리를 쳤어? 짜증나고. 짜증나면 무덤 파요, 당신들은? 짜증나면 어디 가고 무덤 막 파고 그렇게 막. 그래요, 그냥. 뭐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무덤을 뭐가 많잖아요. 여기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그 파면 막 황금 나올 줄 알고 팠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도 목적은 통상수교입니다. 이제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온 건데, 조선이 완강하게 이게 저항하고 안 하니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조상에 대한 제사거든요. 유교에서 제사는 되게 중요하잖아. 맞지?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인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갖다가 파가지고 시체를 가져가서 이걸 협상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놀라운 발상이죠. 알겠습니까? 허걱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가져가가지고 협상용으로 쓰려고 파헤쳐 가려고 했는데 이거 파집니까? 이게 한밤에. 진짜 실제로 이거 남영군의 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네 영화 좀 됐는 영화네 이제 벌써 당신들한테 명당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흥행이 못했어요. 명량은 임진왜란이고요. 그 말고 명당이요?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별로 흥행 못했어요. 봤어요. 그래 그 영화가 무슨 풍수질이 나오고 막 묘자리 구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 남영군의 묘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남영군의 묘. 그 충남 예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기록에 그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 진짜. 너네 풍수지 잘 모르잖아 맞지?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와 내가 봐도 그 지역은 여기 터를 잡으면 뭔가 자손대대 번창할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진짜 그림같이 딱 중간에 탁 솟아있는 어떤 그 지역의 묘가 딱 있거든요. 무슨 스타디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지역이 그래. 그런 자리야. 근데 되게 묘가 좋은 자리인데 이 오페르트는 어쨌든 그 묘를 도굴해가 남양군의 묘입니다. 도굴해가지고 이게 조선의 어떤 문호를 개방해보고자 했는데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거 무슨 강 타고 와가지고 다 한밤에 무덤 파보니까 그게 대충 맞는 거겠습니까? 그게 그 남양군의 묘가 안에 돌도 들어있고 막 몇 겹으로 돼 있는데 결국 파다가 그만두고 도망간 사건이에요. 못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분노를 자아냈죠.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까?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이었고 이러는 가운데 미국 애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1871년이었습니다.
1871년에 미국 애들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통상 요구를 해오죠.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그렇죠. 우린 배달의 민족. 맞죠? 밥이면 밥마다 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은 우리를 잘못 봤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일본을 수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대포 들고 좀 가서 위협을 하니까 얘네들 알아서 열었거든요. 기억나죠? 미일 가친 조약, 미일 그 수호 통상 조약 그냥 전쟁 없이 열었잖아. 미국은 조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포 들고 가가지고 좀 위협하면 얘네들 쫄아가지고 문 열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 웬걸 미친 듯이 싸웁니다. 조선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겼잖아요. 프랑스까지 물리친 나라라고. 오케이? 물론 그래서 어쨌든 통상 요구를 해왔지만 조선 당연히 거부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절하죠. 거절. 그냥 집에 가. 거절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결과. 미국의 어떤 화력이 뭐 그 당시 뭐 최강대국은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애들이 강한 애들이었고 미국은 아직까지 뭐 쏘쏘한 나라 알겠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위력이 조선과 남다르죠. 초지진, 덕진진 박살났습니다. 초토화됐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재현이 활약했던 광성보 전투 맞죠? 광성보 전투.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정말 이 일본을 경험하면서 쟤네들 그냥 위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당시 그 조선 측 사상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알겠습니까? 뭐 240명에다 사상자 100명까지 합치면 거의 3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30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항복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항복을 안 해. 이 당시 미군은 한 10명 정도 죽었대요. 알겠습니까? 미군 측의 피해는 한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런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이런 데서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싸웠답니다. 진짜로. 너네 그걸 처음에 이제 어떤 장면에서 미스터 선샤인 나 다 못 봤지만 초반에 보면은 막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미군하고 그 우리 조선군이 싸우는 전투 장면이거든요. 이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워도 얘들이 항복을 안 한 거야. 조선은 이제 항복 안 했습니다. 너 끝까지 싸우겠다. 결사항전을 벌이게 되죠. 그냥 질려가지고 갔어. 알겠습니까? 진짜 미군이 얘네들 뭐지? 막 이렇게 사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을 거부하니까 퇴각해버렸죠. 퇴각. 하여튼 미국 애들이 승리했다 생각했나? 조선이 승리했다 생각했나? 둘 다 이겼다 생각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물리쳤다고 생각했고 미국도 뭐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는 전쟁이 이 전쟁이긴 한데 어쨌든 조선은 이 미국을 갖다가 물리쳤다고 생각하게 된 전쟁이 또 신미양요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중국과 청나라와의 개항 과정을 보면서 굴복했잖아, 걔네들. 맞죠? 청나라도 결국에는 1, 2차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굴복해버렸고, 일본은 그냥 스스로 개항해버렸고, 서양에. 우리는 어설프게라 막 이겨버렸습니다. 프랑스도 이겨버렸고, 미국도 이겨버렸어요. 이게 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을 합치면 물리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평가한 데 있어 가지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뭐 개항을 늦췄다 이렇게 많이 평가합니다만,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나라가 그래도 뭐 외국인 선박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문호 개방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지만, 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